작년에 2021년에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S&P 500 지수가 경신을 무려 70번 이상이나 최고치 경신을 했죠. 정말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2022년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작 1년, 2년 보고 투자한 것 아니죠? 결국에 지나고 보면 2022년 또 2023년 어느 때까지 그때까지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고 난다면 누구든지 다 절실히 느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도에 1월부터 9월이면 1, 2, 3분기죠. 4분기 10, 11, 12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하락한 뒤에 4분기에는 어김없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는 미국 금융위기 때 1월부터 9월까지 하락을 한 뒤 4분기에 S&P 500 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21% 급락을 했어요. 21%? 그러면 이번에도 그 정도 떨어졌죠? 더 많이 떨어졌죠? 21% 이상. 이렇게 급락한 S&P 500 지수가 4분기에 낙폭이 확대돼서 23%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그때를 제외를 하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월부터 9월까지 하락을 한 뒤 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보면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약 2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다시 10월부터 상승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분석가들 보면 뉴욕 증시 산타랠리 온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완전 반대로 뉴욕 증시 4분기 랠리 이제 끝물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는 이 호재는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 S&P 500 추가 상승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전망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봅니다. 중국 보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장기적도 아니죠. 단 1년 후 내년만 내다봐도 월가 헤지펀드 등 해외 기관과 글로벌 자금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자산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계속 돈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중국 투자 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나섰습니다. 투자 시장에 중국 자산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가 완만해지고 미국 주식 평가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서 신흥시장과 중국 증시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11월에 월가 헤지펀드들이 중국 ETF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월가 투자자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 중국 위안화 자산에 별 관심이 없던 헤지펀드들도 최근에는 중국 ETF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이유, 지금 현재는 확진자 때문에 봉쇄를 하냐 마냐 아닙니까? 그건 짧게 본 거죠. 앞으로 1년 내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의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견고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미국 경제가 쇠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이 오히려 떨어지고 중국 주식이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미리 지금은 떨어져 있을 때 항상 주식은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나중에 그것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속 이 봉쇄를 하냐 마느냐 지금 하는 상황 아닙니까? 중국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거지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매수한다면 매수하자마자 당장 돈 벌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매수했다가는 정말 마음고생합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밤잠도 설칠 정도가 됩니다. 주식 투자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다고 하냐면 말이 장기 투자지 이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그걸 부동산처럼 보유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좀 쉽거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저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장기 투자에 맞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장기 투자에 맞는 성격이 꼭 돼야만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 심적으로 얼마나 이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근심 걱정 불안합니까?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FOMC 의사록 공개됐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파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밝히면서 최종 금리가 대신 더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았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 속도 조절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의사록 보면 시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말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거 이제 멈출 게 유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상당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총재들 상당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은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목표 달성 2%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과거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며 최종 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4회 연속 금리를 한꺼번에 0.75%씩 인상을 했죠. 이번에는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기류가 FOMC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FOMC 회의 때는 0.5%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4.5% 금리로 끝나게 되겠죠. 일부 위원들은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속도를 늦추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한 은행의 도산 혹은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 불능이 현실화하면 예금 지급 불능을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돈을 찾는 뱅크런 같은 사태, 지급 준비율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지급할 수 있는 그 준비율을 항상 이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거 보니까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늘었어요. 17,000명이 증가한 24만 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이것은 노동시장이 둔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또 월가의 공포지수라 그러잖아요. VIX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엿새째 내리 하락세를 기록해서 30매까지 올라갔던 VIX 월가의 공포지수가 지금 보니까 20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기름값도 보니까 지금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지금 77.94면 78달러. 지금 기름값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